네. 전 비대위원장이 몇 시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나왔습니까? 우리 송호영 PD가 올려줬는데 네. 한 전 위원장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네.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럼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나경원 다 이제 네. 한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전체적 그림은 어떻게 보면 어떤 큰 손이 있다면 한동훈의 50%를 막아라 하는 그림일 수도 그림이 있고 있죠. 예. 아니면은 정말 이게 정말 자유롭게 의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개인들이 다 나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당대표에 나가겠어라고 하는 그림이거나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꿀잼이 될 것 예.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침에 원희룡 전 맞습니다. 장관도 이제 나도 나갑니다라고 딱 예. 대선 출마 선언했죠. 네. 원희룡 전 장관이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 나가겠다. 민심 받드는 개혁을 이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지금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가 단독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지혜 씨가 이거를 보도한 배경을 보면은 양지혜 기자가 국민의힘을 출입이죠. 커버를 하면서 특히 지난 총선에서 원희룡 그렇다. 팀을 강력하게 커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지혜 기자가 인천 계양을 담당을 맞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이천수도 그때 단독을 했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원희룡 네. 캠프 쪽하고는 네. 별도의 네. 다른 기자들보다는 훨씬 깊이 네. 있는 취재 루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원 같습니다. 장관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 고심 끝에 이번 네.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 나오는 건 거의 결심이 섰다. 이미 준비 다 됐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 총선 패배 후에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를 했다.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게 뉴스원이 지난 14, 15일 네.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요거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합한 인물 누구? 물어보니까 한동훈이 좋아요 59%, 네. 원희룡이 좋아요 11%, 네. 나경원이 좋아요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이 전혀 있지 않았던 14일, 15일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1%가 나왔다. 네. 뭐 이거 오차 범위겠지만 나경원 의원을 그래도 누르고 11%를 먹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간단한 지지율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3파전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네. 나경원, 원희룡. 네. 거기고 또 데일리안 조사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데일리안은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변수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여기는. 맞아요. 그래서 데일리안의 17, 18일 그 무산 ARS 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56% 1위. 네. 그리고 원희룡 역시 2위입니다. 13%. 네. 그리고 유승민 9%, 나경원 8%. 네. 이렇게 나오고 그 밑으로는 이제 안철수 4%, 김재섭 1%, 윤상현 1% 이렇게 맞습니다. 나옵니다.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뛰겠다고 또 공표를 했죠.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다가 예. 이번에 나는 내가 나갈 거는 아닌 것 같아. 나의 필드는 아닌 것 같다. 네. 내 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좁혀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까지 네. 요 정도 한 4파전, 3파전 이렇게 굳어진다고 봐야 근데 되겠네요.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게 국내힘 지지자들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너무나 격차가 너무 크게 차이 나지 나더라고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는 야 유승민 찍는 거는 역선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유승민 의원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지지가 높은 후보 세 분만을 추려서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정리해서 지금부터 설문조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합니까 설문조사? 네. 가나다 순위면 어떻게 됩니까?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이죠. 예.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성이 한씨라서 늘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약간 또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가나다 역순으로 아시죠? 가나다 역순으로도 한번 예. 해보고 이렇게 해줘야 아니 무슨 한씨는 무슨 뭐 맨날 뒤에 서란 법 있어? 아니, 네.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일단 딱 어떻게 올릴 거냐면은 이 3명 3파전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네. 올라가면 이름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3자 구도라면 지금 뭐 3자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근데, 찍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보도들이 또 있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무실 얻었다. 네. 대산 빌딩에. 맞습니다. 대산 빌딩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이 대산 빌딩이 유명한 데더라고요. 대산 빌딩이 딱 국회 앞쪽에 있는 네. 그 상업 빌딩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저거 보십시오. 자, 저 지도 국회의사당. 보시죠. 네. 국회의사당 있고 네. 저 동그라미 2개 있잖아요. 하필 그러니까 제일 바로 맞은 국회 도서관 맞은편에 네. 대산 빌딩이 있는데 네. 입구는 다른데 더불어민주당 당사가 또 옆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기를 썼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 시절에도 저기를 썼었고 박근혜 캠프도 저기다 박근혜 꾸렸었죠. 캠프도 대산 빌딩이 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주로 되는 사람들이 많이 썼네요. 대산 빌딩에는 그게 명당이라고 하나 보네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되는 네.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좀 쓸 생각이고 왜냐하면 저기가 아, 그랬겠다. 저 여의도 그 증권 쪽 있는 여의도 있잖아요. 큰 대로를 네네. 거는 증권적 여의도 아마 저기는 조 블록은 아마 특수 수요가 있어서 더 비쌀 것 같아요. 임대료가 한 얼마나 할까요? 저기가 제가 지금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예. 4만 원에서 평당 4만 원에서 6만 원이 다 나오는데 임대료? 그거 과거 기사인데 최근에 어저께 제가 찾아봤더니 30평이 한 250만 원쯤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0평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30평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 사실 돈 들어가는 것도 보통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에 저게 그 임대료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씩 내고 나면 그다음에 사람 인건비 줘야죠. 그거 보통 돈은 네.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저 이제 사무실도 내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오고 맞습니다.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한번 볼까요 중간에 나경원 6%.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러면 이제 빠지네요. 원희룡 장관이 나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 28%, 어제 한동훈 66%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제 저희 조사할 때는 원희룡이 없었죠.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어쨌든 지금 친윤 뭐 친한 뭐 해서 이게 당내에서 여러 세력들이 이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편이 될 텐데 이 80만 그 책임 당원들의 당심 예. 80%와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심? 일반 네. 민심 20% 요걸 가지고서 첫 번째 그 투표에서 절반 이상 과반을 득표를 하게 되면 네. 그 사람이 바로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과반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반 넘는 후보가 더 나올까요? 저는 반대로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반한 세력이라고 네.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반한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막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동훈이 나와서 1차에 50%를 넘어가면 과반을 넘어가면 이 사태를 재앙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네,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50%를 못 넘고 결국은 저 두 명이 다이다이 맞다이 붙는 예.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김경률 누가 데려왔나요? 지금 뜬금포 김경률 누가 데려왔냐? 네. 뭐 한동훈 좌파다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한동훈을 1차 경선에서 50%를 못 받게 하려는 큰 전략 중에 전략 중에 나왔다라고 하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뭐라고 해요? 당심, 민심, 지지자들 마음하고 네. 뭐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실제 당내 세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반한이면서 그렇게 좌파로 몰아가려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네. 지지자들 있잖아요. 네. 우리 댓글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네. 지금 한동훈
네.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네. 겹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철규 전 뭐 인재영입위원장 이런 분들은 뭐 네. 친윤이다. 네. 그러면서 친윤이면서 반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친윤이 또 친한이고 네. 친윤이 친한인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제 까봤을 때는 다르게 네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댓글 나오는 것도 봐도 한동훈이 절대적으로 돼야 돼요라고 하는 분들과 네. 한동훈은 좌파라서 안 돼라고 하는 이제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좌파다 하는 얘기는 사실 쉽게 동의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서도 김경률 그 회계사를 여러 번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과거 기억나십니까? 조국 사태 때, 그 다음에 네. 대장동 사태 때 김경률 회계사가 나와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문제를 지적해줬던 맞습니다. 거. 그때 여러분들 열광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김경률은 좌파가 아니었고 갑자기 지난번에 한동훈이랑 친해지면서 좌파가 됐다? 그럼 지금 그런 논리를 펼치시는 겁니까? 저는 얼마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은 말입니다. 다수당이 아니에요.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하나하나 인재들을 다 보듬어 안고 크게 덩어리를 키우는 전략화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네. 쟤도 안 돼, 쟤는 미워, 네. 쟤는 얄미워, 쟤는 사상이 의심스러워,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이 지평을 좁혀가는 지금 그 맞습니다. 전략들이 지금 펼쳐지고 제가 있단 지금 말이죠. 우리 조선일보 의학 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최근 저희 이러면 낫는다에서 한국인의 오대암 특집을 진행했었죠. 이 오대암 특집 몰아보기가 오공강 채널에서 독점 공개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들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오건강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전당대회가 진짜 박빙이겠다 싶은 게,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고 위원장이 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선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좁혀질 수 있다 하는 느낌은 상당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네. 이제 특정 어느 후보도 50%를 못 넘게 되면은 네. 결국 양자 대결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 양자 대결로 갔을 때 누가 남을 것이냐? 한동훈 원희룡이냐? 응. 한동훈 뭐 나경원이냐? 나경원이냐? 아니면 뭐 원희룡 나경원이냐? 그렇죠. 뭐 여러 가능성들 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당의 앞으로 세력 관계라든지 네. 그다음에 용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 네. 나경원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은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뭐 친윤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되던 시절에 어떻게 본다면은 친윤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예. 또 자기가 당 대표로서 하게 되면은 가감 없이 대통령께 민심을 전달을 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용산에 변할 건 변하고 지킬 것은 지키도록 하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대통령을 실패한 리더로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 당이 다음 제를 짓고는 힘들지 맞습니다. 않느냐라고 이런 부분은 아마도 당 대표로 지금 나오실 분들이 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 대표하고 용산이 대통령이 배척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실패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다음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는 해야 될 일은 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분위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좌파야, 저 사람이 지금 딴 생각 품고 있어, 역시를 품고 있어,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 반대로 만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조금 또 다른 사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한동훈 이제 네. 후보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박정훈 의원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장동혁 의원이 물론 가장 강한 이제 후보군이고요. 러닝메이트로요. 네, 네. 러닝메이트로. 그 얘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오히려 더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 자체가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 대통령의 심기를 배려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저는 살짝 들어요. 한동훈 위원장 네. 전 위원장 쪽에서 배려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우리 오래된 노래님이
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무결점 메시아를 원하니까 자꾸 작은 흠집을 파고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간질러들이 활개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무결점, 그러니까 보수의 문제는 그 지도자나 정치인들을 다 무결점 상태를 원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무결점 상태를 원하기에는 민주당 상태는 지금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야, 우리가 지금 너무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구나. 심지어 여당이지만 소수, 반전된 소수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이 당에서 무결점 지도자를 원한다. 정치인을 원한다. 이거 참 배부른 소리다 하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